참고하겠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은 트럼프가 비무장지대에서 김정은을 만나 군사 분계선으로 넘어 북쪽으로 이동한 것을 이렇게 보도하면서 북한 땅을 밟은 첫 미국 지도자라고 했는데요. 자, 그래서 군사 분계선 너머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악수하는 장면은 역사적인 사진 촬영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움직임이 북한의 미래에 관한 회의적인 시각을 불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평가도 덧붙였습니다. 자, CNN도 이날 행사를 갖다가 이렇게 보도하면서요. 지금 트럼프가 거기에 한국에 가서 이런 행사 쇼를 하면서 이것은 리얼리티 쇼에 불과하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가짜 뉴스라고 미국 국내 문제에 대한 날을 세운 것과 또 더 나아가서 오바마 전 정권을 불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비판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정치는 현실이지 TV쇼와는 다르다라는 평가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 로이터 통신도 이제 이걸 보도하면서 여러 가지로 서로 간의 입장을 지금 희망과 평화로 포장해서 내놨고 AFP는 상징적이고 굉장한 볼거리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AFP 통신은 이날 회동이 미북 협상 등에 미칠 성과에 관해서는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 등 의견이 엇갈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날 DMZ 때에서 만남이 잘 꾸며진 사진 촬영 기회일 뿐이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소개했는데요. 자,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CNN 인터뷰 발언을 했는데 이 시점에서 나는 트럼프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의 비축량의 감소는 없었다. 긴장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긴장은 2017년에 분노와 화염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며 트럼프의 스스로가 긴장을 만들고 스스로가 긴장을 푼다고 비꼬았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이 회동에 일본 정부가 사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당혹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정상회담의 쇼가 트위터에서부터 시작하는 모양새를 가지는 것은 통상적인 외교에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프랑스의 르피가로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외교적 승리가 구체적 성과로 이루어질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화제로서는 보도를 했지만 이것이 정말로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는 의혹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은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사인데요. 빅터 차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깜짝 만남을 제안한 데 대해 비핵화와 평화 협정이 없다면 그저 리얼리티 쇼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자, 빅터 차는 트위터에 글을 올려 나는 외교 활동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리얼리티 TV쇼라고 이야기하며 가짜 외교라는 해시태그까지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짜 외교가 미국, 남한, 북한 정권의 사소한 영광을 누리는 동안에 인권 침해와 핵 정권은 정당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계정을 해시태그하고 사진 찍을 이번 기회가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는가 하고 문재인에게 되묻는 듯한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나아가 트럼프 이 대통령 트윗 계정에 해시태그를 하면서 트럼프는 몰라도 문재인은 그래야 한다라고 덧붙였고요. 같은 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미국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 트럼프는 깜짝 쇼를 외교 수단으로 김정은과 만나는 방식을 절대 중단하지 않을 거라며 남한 정부가 김정은과 트럼프 간의 판문점 회동을 위해 노력하겠지만은 사진 촬영 외에는 얻을 게 없는 만남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또 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 회동이 확실시 되자 다시 한번 트위터를 올려 트럼프가 북한 땅을 밟는 것은 오직 비핵화를 위한 협상과 검증 가능한 합의 그리고 평화 조약으로 이어져서 역사적인 것이 되는 것만 의미가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는 그저 멋진 사진과 화려한 행사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쇼는 핵심이 딱 빤한 겁니다. 결국은 트럼프가 지금 선거를 위한 자신의 그림이 필요했고요. 미국의 언론의 관심을 민주당으로 지금 민주당 경선 토론에서 나타난 해리스와 워렌 후보의 선전으로 민주당이 지금 언론의 중심을 장악했습니다. TV 토론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조 바이든이 흔들거리고 샌더스가 무력화되고 하위 후보들이 대거 상위 후보들을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올마간 관심이 지금 트럼프는 자기한테로 옮겨놓고 싶었고요. 김정은은 어차피 올 연말까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내년에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의 결정적인 시기에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은 연말까지의 시간을 아무것도 안 한 채 때우기는 그야말로 좀 길다. 그래서 이번에 이 쇼를 해준 거고요. 이 쇼를 해줬다고 해서 실무회담이 곧 열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6월 12일 날 싱가포르 쇼를 했을 때 곧바로 그 다음 주에 실무회담이 열릴 것 같았지만은 실무회담이 장시간 열리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또 몇 달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남아 있고요. 시진핑이 김정은을 이렇게 돈으로 구워 삶았다. 즉, 한 열흘 전에 시진핑이 북한을 처음으로 1박 2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시진핑은 김정은에게 확실한 미끼를 투척했다.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 내년 봄 총선과 관련된 이 대북 평화 사기쇼 마지막 절정을 끌어내려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든 북한과 미국의 영향력이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리고 시진핑에게 주도권을 뺏기는 모양새가 있었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판문점에 가기 전에 지금 이 기자회견을 문터 두 사람이 회담을 마치고 했을 때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트럼프에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김정은을 왜 만나려 하느냐고 따졌고 트럼프는 언론이 신뢰를 잃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트럼프의 말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는 오바마도 이런 일을 하지 못했고 김정은은 오바마를 만나주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말을 했고
특히 왜 북한에 가려고 하느냐, 가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달라진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단거리 미사일도 발사하는 김정은이 만남을 할 자격이 있느냐. 많은 비판가들이 북한을 합법화 합리화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데 어떤 견해인가. 이렇게 이제 블룸버그 통신 기자가 질의를 하니까 2년 반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게 사실이다. 어디서 이런 현실과 다른 게 많이 있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오바마 행정부가 했다면 우리는 북한과 전쟁과 분쟁이 일어났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대화 왜 하냐고 질문하는데 예전 시점, 지금 시점을 비교해 본다면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며 언론이 계속 이런 나쁜 방향으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언론이 신뢰성을 잃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어떻게 이런 지금 깜짝 쇼를 했을까? 여기에서 볼턴이나 지금 폼페이오는 무슨 역할을 했을까? 못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내정자는 했을까? 그 사람 얼마 전에 바뀌어가 아무것도 모를 겁니다. 어느 누구도 기성의 협상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채 아마 어제 판문점까지 이방카와 또 그의 남편 쿠슈너가 와서 옆에 있었습니다. 이방카와 쿠슈너는 대표적인 키신저 라인이고요. 특히 쿠슈너와 키신저를 쿠슈너가 그냥 신주단지 모시듯이 하는 유대계 인맥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국 정책과 중동 정책의 중심에 쿠슈너가 있고 쿠슈너의 배후에 키신저가 있고 그리고 그의 부인 이방카가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문점 회동은 그야말로 이 쿠슈너 이방카 라인이 중국에서의 모종의 작업들을 듣고 또 한국에서도 아마 문 정권이 이 라인에다가 뭔가를 꼽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라인이 아주 사적으로 깜짝 쇼를 일으켰고 실제로 미국의 행정부의 대북 접촉 라인의 상당수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폼페이오의 행동을 보면 멀찌감치 뒤에서 서 있을 뿐이었지 지금 자신이 관장하는 이런 미북 간의 대화가 전혀 자신의 주장에 따라서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벌어지는 이 쇼를 제동도 걸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는 그런 상황을 어제 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주변에 아주 사적인 라인을 통해 이것이 지금 중국, 한국 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북한 간에도 접촉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판문점에 가서 잠깐 김정은과 악수하고 돌아오지 않겠나 하다가 전체적인 상황에서 완전히 뻥 쪄져버린 그런 형태가 벌어졌을 거고 트럼프가 끌고 가는 이 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제동을 걸 수 없는 시스템이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 벌어졌고 행정부도 이 문제에 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트럼프가 이끌고 가는 미국은 거의 트럼프와 그의 딸 사이에 개인적 관계에 의해서 국가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주 사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멜라니아는 뭐 일정도 빡빡하고 별 재미가 없으니까 이 여행에 수행하지 않았고 이 여행에 수행한 사람은 이방카와 그의 남편 쿠시너입니다. 존 볼턴도 한국에 왔지만 지금 어제 확대 정상회담에서 볼턴이 지금 있고 그 옆에 이방카가 앉아 있었는데 볼턴은 전혀 자기 주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53분간 지금 김정은과 자유의 집에서 미팅을 하고 있을 동안에
이방카는 어제 이 판문점에 이 중립국 감독회의 회의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들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깜짝 쇼로 이루어져서 누구도 지금 53분간 면담할지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이 회담에 끼어들고 싶어서 문재인이 안달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정권조차 매우 사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이 사적인 운영에 NSC 보좌관인 존 볼턴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폼페이오도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형국이 전개되고 있고, 심지어 미국 국방장관은 하도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고, 국방부는 지금 완전히 손을 놓고 판문점에서 벌어지는 트럼프의 쇼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자, 적어도 이 문제는 문재인이 처음에 시발점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3월 달에 이미 5월 말이나 6월 달에 트럼프가 일본에 왔을 때 판문점을 한국에 와서 판문점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남북미 3자 쇼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각이 잡혀 있었고, 이 각을 그 이후 문재인은 미국에 가기 전에 김정은을 만나고 가서 트럼프에게 전달하려 했는데 김정은이 거부하는 바람에 못 만나고 4월 11일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도 미국에 5월 말이나 6월 말에 일본에 오는 행사가 있으니 이 두 5월 말 6월 말 행사 중에 한 번은 한국에 와서 1박을 해달라고 문재인이 계속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은 지금 이런 것을 만들고 있었는데 북한 측의 반응은 계속 싸늘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의 이런 싸늘한 반응이 이제 궤도를 갖다가 찾은 것은 언제부터 찾았느냐? 결국은 시진핑이 지금 북한을 한 열흘 전에 방문하고 나서 이것이 이제 각이 잡혔고, 그래서 미국 측이 한국 측에 지지난주 수요일 날 지금 트럼프 최종 일정에 관한 실무회담을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방문 날짜와 그 다음에 지지난주 수요일 날 이 한국 측에 지금 미국과의 실무회담, 이런 것들이 서로 엮여서 결국 시진핑이 김정은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아내고 자신의 이 은밀한 대미 라인으로 지금 김정은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 이후부터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전개되었지 문재인은 자기가 해오던 판을 포기하지 않고 밀고 갔을 뿐이고, 문이 이 모든 판에 끼어드니 북한이 화가 나서 지금 어제 오전까지도 문을 비판하고 나서고 너는 빠져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북한이 목금 일 사흘간 계속 문을 빠져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했는가에 대해 이제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기억되어진 회담이고요. 다만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아마 김정은이 약간의 유예를 두었을 겁니다. 만나서 넘어오고 악수하고 김정은이 내려와서 문재인 정도하고 악수는 할 수 있고 트럼프하고 간단하게 차 한잔은 할 수 있을 거다는 정도였는데, 그걸 김정은이가 한 5분 정도 내보내고 잠시 기속회담하고 차 한잔하고 끝낼 일을 53분을 끌어버린 부분은 미국과 중국, 북한, 여기에 북한 빼고는 누구의 의도도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시간을 끌므로써 마치 트럼프와 중대한 이야기를 자기 주도로 많이 한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해가고 있고, 일부러 그래서 그런 게 북한의 협상 전술입니다. 53분이라는 거, 약 1시간쯤 되는 거. 그렇다면 지난번에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 단독 회담을 했던 것보다도 훨씬 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3차 미북 회담을 했다라고 김정은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트럼프의 모든 의도가 관철되어서 김정은을 갖고 노는 거라는 한국의 일부 보수 진영의 트럼프 빠두리들의 트럼프 옹호 논리는 정말로 저열하다.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겁니다. 그럼 이번에 평화 사기 시효가 트럼프의 이익과 어떻게 부합되는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이익에 이것이 결정적으로 반하고 있다라는 현실을 외면한다고 어제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은 협박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기 위해 한국 기업인들을 어제 모아놓고 투자 요구를 했죠. 이것도 한국의 이해관계는 반하는 일입니다. 한국 국민으로서는 문재인과 트럼프를 둘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라서 미국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잘못됐냐. 그런데 이런 트럼프의 미국의 이익을 위하는 이런 것들이 개인의 정치적 이익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어떻게 부합하는가, 또 한국의 이익에 어떻게 반대되는가를 전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대한민국의 국익보다는 그야말로 트럼프 개인에 대한 숭배에 매몰되어서 이번에 트럼프의 이런 판문점 쇼도 옹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쇼를 처음에 기획한 문재인을 가장 많이 옹호하는 것이 정답에 맞지 않습니까? 이런 기회를 문재인이 짜줬지요. 트럼프가 짰겠습니까? 기획은 문재인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수구 꼴통들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말입니까? 기가 찬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트럼프가 트윗 올려서 33시간 만에 북한이 응해서 됐다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경호나 의전 이런 모든 문제를 떠나서 33시간 만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느냐는 겁니다. 솔직히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뺏으다가 미국 갖다 놓으려고 올린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하루 종일 광화문에 환영 행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루 종일 트럼프를 찬양해대고 있는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요, 저도 엄청난 회의를 가졌습니다. 자, 미국이라는 나라와 트럼프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트럼프가 대선에 조기 낙마하거나 포기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아야 한국의 지금 가짜 비핵화 사기쇼를 그만두면서 올바른 보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익에 부합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신들 차리기 바랍니다.